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 1462강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짜를 보면 양력으로는 2022년 11월 7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10월 14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을 보기 이전에 오늘 절입이 바로 입동이 되겠습니다. 어저께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자, 입동이 되면서부터는 이제 경술월에서 신해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입동이라고 해서 그날 밤 12시에 바뀌는 것이 아니라 입동 절입 시간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저녁 19시 45분이죠. 그러니까 11월 17일 19시 45분에 입동이 되면서부터 이 시점부터 19시 45분 시점부터 월이 경술월에서 신해월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2022년 11월 7일에는 사주 명식이 물론 생시에 따라 또 다르겠지만은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자, 입동 전은 이민년 경술을 갑자일이 되는 것이고요. 같은 갑자일이라 하더라도 그 다음에 입동이 되면서부터는 이민년 신해월 갑자죠. 갑오가 아니라 갑자가 되겠죠.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주 명식이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월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요. 월 명식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24절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월령 바뀔 때마다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건데, 이제 기초입니다. 기초.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월이 바뀌는 기준, 연이 바뀌는 기준을 대체적으로 뭐 양력 1월 1일, 2월 1일 이렇게 양력으로, 양력이 기준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음력 매월 초를 또 월이라든가 연이 바뀌는 기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음력 1월 1일이면은 연과 월이 바뀐다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뭐 양력 기준이다 음력 기준이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명리학에서는 절기를 기준으로 해서 연과 월이 바뀐다라고 바뀌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여기 보면은 이제 2월, 3월, 4월, 5, 6, 7월, 8, 9, 10월, 11, 12, 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대체적으로 양력을 기준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2월 1일 날 연월이 바뀌고 3월 1일 날 연월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2월이라고 하는 것 안에는 원래 이제 명리학적으로 2월은 대체적으로 인월로 보고요. 3월은 묘월로 이렇게 해서 인묘진, 사오미, 신유술, 해자축월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인월 안에는 입춘과 절기가 우수가 들어가 있고요. 묘월은 경칩과 춘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고, 진월은 청명과 고구, 그 다음에 4월은 입하와 소만, 그 다음에 5월은 망종과 하지, 미월은 소서, 대서,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처서, 유월은 백루와 추분, 술월은 한루와 상강, 그 다음에 해월은 입동소설, 자월은 대설동지, 그 다음에 축월은 소한태안. 그래서 이렇게 12달을 구분해 놓게 되는데, 이 월이 바뀌는 기준은 매월 1일이 아니라 인월 같은 경우에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연이 지난 달에 축월에서 인월로 바뀌면서 연도 같이 바뀌게 되는 것이니, 다른 날들은 월만 바뀐다라고 봤을 때 입춘은 연과 월이 같이 바뀌게 되는 것이니 입춘이라고 하는 것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겠고요. 그래서 입춘대길이라고 하고, 입춘날 대체적으로 뭐 문 앞에다가 입춘대길 뭐 건양 뭐라고 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붙이기도 하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양의 기운인 인월부터 발생한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그 한 해의 이제 어떤 기운, 복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리학에서도 연이 바뀌는 기준은 입춘이 된다. 그래서 띠가 예를 들어서 2월 4일 날 태어났는데 어떤 애는 쥐띠고 어떤 애는 그 다음에 소띠고 이렇게 차이가 좀 있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입춘이 지났느냐 지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하나를 먹는다. 물론 우리가 민속 풍습에서는 음력 1월 1일 날 돼야 떡국 먹고 한 살 먹는다라고 보지만, 우리가 사주로 보는 입장에서는 입춘이 되어야지만 한 살 먹고 띠도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묘월이 되기 위해서는 경칩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진월은 청명, 그 다음에 4월은 입하, 5월은 망종, 미월은 소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인묘지는 봄이면서 목이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월, 5월, 미월은 여름이죠. 여름이면서 화가 왕한 계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월은 입추가 돼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유월은 백로, 그 다음에 술월은 한로가 되면서 신유술월 3개월은 가을이 되면서 금이 왕한 계절. 이거 신유술월 하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3개월씩 월이 이제 묶여져 있는데 임묘진, 사오미, 신유술. 그래서 신유술은 가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오늘 입동이 되면서부터는 해월은 입동, 월이 이제 이렇게 바뀌었죠. 자월은 대설, 축월은 소환이 되면서 해자축 입동이 되면서 이제 겨울이 시작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자축은 겨울이면서 수가 왕한 계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진술축미월이 이렇게 있죠. 진월이 있고요. 그다음 미월이 있고 술월이 있고 그다음에 축월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진술축미월 4개월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계절의 끝입니다. 인묘진 봄의 끝이 진월이 되면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바로 이 진월이 되는 것이고요. 미월은 사오미 여름의 끝, 늦 여름이 되면서 그 다음에 여름에서 가을로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환절기가 바로 또 미월이 되죠. 그 다음에 신유술, 술월, 어저께까지 공부했던 술월이 되겠습니다. 신유술, 술월은 가을의 끝이 되면서 겨울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해자축의 축은 겨울의 끝, 늦 겨울이 되면서 다음 인월로 입춘이 되면서 인월로 넘어가는, 그죠?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환절기가 돼서 진술축미는 4개월로서 환절기,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로서 토가 왕한 계절이다. 그래서 원래 인묘진이 동방목이라고 해서 목이 왕한 계절이지만 실질적으로 목이 왕한 것은 바로 이 인묘월이 목이 왕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사오미월이 남방화로서 화가 왕하지만 실질적으로 화가 왕한 것은 바로 이 사오월이 화가 왕한 것이고, 그다음에 신유술 서방이 금이 왕하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것은 그냥 신월과 유월, 그다음에 해자축월이 북방수로서 수가 왕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수가 왕한 것은 해자축월이고 나머지 진술축월은 이렇게 따로 띄어놓고 보면 토가 왕한 환절기가 된다 정도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월 입동이 되면서부터 이제 술월에서 계절이 겨울로 바뀌었고요. 겨울이 굉장히 엄동설한의 차가운 계절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걸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요거는 이제 올해 이제 월이 바뀌는 기준, 입춘, 경칩, 청명, 입하, 그 다음에 망종, 소서, 입추, 백로, 한로, 그 다음에 오늘 바로 입동이 되겠죠. 입동이 되면서 겨울로 이렇게 넘어온 것이고, 대설, 소환이 그냥 시간이 다 고정적으로 매년 똑같은 것이 아니라 해마다 시간과 날짜가 약간씩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점 염두에 두시고, 이걸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만세력에 다 표시가 되어 있으니 그때 필요할 때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이 24절기 암기해라고 외우시라고 말씀드리면 좀 버거우신 분들이 있는데, 요거 정도 이렇게 여러분 노트 같은 데다 써놓은 다음에 화장실 같은 데다 걸어놓고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동쪽입니다. 인묘진 동쪽, 이쪽 방향이 사오미 남쪽이 되는 것이고요. 이쪽 방향이 신유술 서쪽이 되고, 이쪽 방향이 해자축, 그죠? 북쪽이 되죠. 그래서 원래 우리가 방위로 볼 때 위쪽이 북쪽이었고 아래쪽이 남쪽인데, 이 명리학에서 구궁을 배치할 때는 반대로 아래쪽이 북쪽이 되는 것이고요. 위쪽이 남쪽이 됩니다. 그래서 배북향남이라고 하죠. 북쪽을 등지고 남쪽을 바라봤다. 우리가 북쪽을 내가 이 가운데 있다라고 하면, 자, 북쪽을 등지고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학창 시절에 배웠던 방위하고 명리학 방위가 약간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남북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동서도 차이가 당연히 있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 돼야 되는데, 이쪽이 남쪽이 되다 보니 이쪽이 동쪽이 되는 것이고요, 이쪽이 서쪽이 된다. 그래서 처음에 이거 굉장히 좀 방위가 좀 헛갈릴 수는 있는데, 계속 보면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리고, 이 구궁표를 꼭 많이 활용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입동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입동 절입 시간이 19시 45분 저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9시 45분이 되게 되는데 이 19시 45분 이렇게 시를 보게 되면 술시 안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술시라고 하는 것은 19시 30분부터 21시 30분까지가 술시가 되는 것이니 입동 절입 시간 19시 45분은 바로 술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입동 절입 시간 19시 45분을 기준으로 경술월에서 신해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이걸 사주 명식으로 표현하게 되면은 자 갑자일 갑술시라 하더라도 요 19시 45분을 기점으로 해서 경술월과 신해월로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같은 갑술시라 하더라도 그 갑술시가 같은 갑술시에 월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니 이렇게 보게 되면 사주 자체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자, 같은 날이라 하더라도 입동 전으로 보게 되면 간목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입동 후가 되게 되면은 간목이 해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는 겁니다. 같은 것 같지만 매우 큰 차이가 있죠. 간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을에 태어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 어느 때 태어나게 되면 그죠,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겨울에 태어난 그런 사주 명식이 됩니다. 사주의 격국도 차이가 있겠죠. 간목이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양목이 양토를 받고요, 목은 토를 극하는 관계, 목극토의 관계가 되는 것이니 간목 입장에서 토는 어떤 것 나의 재성이 되는 것이고 양목이 양토를 받으니 저거는 편재가 되는 것이고 편재 격이 된다. 이렇게 격이 정해진다라고 하면 간목이 해월에 즉 입동후가 돼서 태어났을 때 간목이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단 겨울에 태어난 것이고 간목이 해수라고 하는 것은 인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생목의 관계가 되는 것이고 양목이 양수를 보았으니 저거는 편인격이 된다. 하나는 재성이고요, 재격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인수격이 되는 것인데 경술월도 제가 저온 차갑고 건조한 그런 국세라고 했는데 해월은 더 차갑죠. 얼음이 얼 정도의 해월부터는 어떤 계절? 엄동설 한의 계전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술월도 조후의 필요성이 없잖아 있었겠지만 이제부터 시작하는 해월, 자월, 축월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병화가 있어서 조후의 필요성이 굉장히 커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술월 할 때 제가 간목이 술월이 태어나게 되면 용신을 취용할 때 술월의 간목은 제다신약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다신약이기 때문에 이때 만약에 경금을 보게 되면은 제다신약이 아니라 제살태왕으로 바뀌기 때문에 약한 간목을 재성과 칠살이 나를 공격하게 되는 것이니 이때는 용신을 임수로 용신으로 취용하고 정화를 얻어서 간목의 수기를 배양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용신취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해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는 무조건 추동절의 간목은 경금으로서 작벌해서 동량의 제목으로 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선생님 그러면 왜 술월의 간목은 왜 경금을 쓰지 않습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술월이라고 하는 토금이 너무 많게 되면 일간 자체가 너무 약했을 때 간목이 피상을 당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간목이 술월에 태어났다 하더라도 목이 많아서 간목 자체가 너무 왕해지게 되면 그때는 임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경금을 능히 쓸 수 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 술월에 태어났고 이민년 인목을 봤는데 만약에 지지의 일지 인목을 보게 되면 이때는 간목 자체가 왕이지죠. 능히 제사를 감당할 수 있을 때는 이때는 경금정화를 아울러 쓸 수 있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연에 이렇게 인의 뿌리를 두고 있고 이런 경우도 경금을 쓸 수는 없잖아 있겠지만 수가 이렇게 많아지는 것은 오히려 좋지 못한 상황이 되겠죠. 일간이 왕할 때는 요 겨울 같은 경우에도 간목은 경금을 쓰는 것을 일단 원칙으로 보지만 술월의 간목처럼 6월 신월의 간목처럼 일간 자체가 좀 왕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인의 한목 이게 연지 있는 인목이 있어서 간목이 뿌리를 두고요. 그 다음에 해월에 인해 한목이 되죠. 인해 합목이 되기 때문에 이때도 일간 간목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다. 세력을 얻게 되겠죠. 그리고 해월은 목의 장생처가 되는 것이니
간목 자체가 약하지 않다. 문제, 오늘 해월의 간목 입동이 지났을 때는 문제는 뭐냐면, 술월의 간목은 일간 약하면 임수를 쓸 수 있지만은 해월의 간목은 임수가 투출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절대 안 됩니다. 술월의 간목 임수를 채용할 수 있는 곳과 배치되는 것은 간목이 해월에 태어났을 때 임수가 투출을 하게 되면 이거는 뭐가 되냐면 수다, 목, 부가 된다. 그래서 해월에 수가 왕할조, 해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수가 임관지가 돼서 특히나 임수가 원령을 얻었기 때문에 수 자체가 매우 왕한데, 해중에 있는 임수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물이 범람하게 되는 것이고 간목이 물에 둥둥둥둥 떠다 마치 부평초와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월에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때는 부득이하게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요,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고, 더해서 경금이 있다라고 하면 경금으로서 간목까지 작벌에 간목의 용도가 생기는 것인데, 일지에 이렇게 자수까지 있어서 해자수가 있어서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일단 이 임수를 제방하는 것만으로도 일간 간목한테는 굉장히 힘든 것이 된다. 만약에 무토를 보지 못한다 그러면 차라리 간목을 얻어서 왕수의 기운을 수의 기운을 설기 순세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은,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경금을 아울러서 쓰는 것이 오히려 사주 국세는 조금 더 나을 것 같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 해월에 임수 투출된 것은 매우 좋지 못하다. 다른 일간들도 내일부터 들어오는 이제 을목, 병화, 정화, 무토, 기토, 경금, 신금, 임수, 개수도 모두가 마찬가지겠지만, 이 해월의 수가 너무 많아지는 것은 특히나 겨울에 수가 많아지면 차가운 겨울의 엄동설안의 기운이 더욱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느 일간이든 이민년 신해월에 태어났다, 그 다음에 이민년 신해 경제 신해 다음에 또 임자월 이렇게 가겠죠. 이렇게 되면 수가 더 왕해집니다. 그러면 무조건 화가 필요하다. 병화, 뿌리는 병화를 얻어야지만 그 사주는 일단 입에 풀칠하고 얼어 죽지 않을 정도의 사주는 될 수 있다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만 놓고 봤을 때 인중병화가 있는 것은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인중병화 하나 가지고 조가 매우 하기는 어렵겠죠. 오늘 같은 경우는 경금을 만약에 오시가 되겠나요? 그렇게 되게 되면 경금을 쓸 수는 있겠지만은, 자, 그게 그렇게 넉넉하게 쓸 수 있는 금인지는 한번 생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월이 바뀐다라고 했기 때문에 19시 45분 갑술월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입동 전이면 이렇게 생시를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입동을 기준으로 해서 입동이 지났다, 두 가지 생시밖에 볼 수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금을 봤다라고 하는 것은 입동 전에 경술월의 5화를 보는 것이고, 입동이 지나게 되면 5화 경금을 볼 수가 없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 이해하실 것이라 생각하고요. 자, 생시를 보게 되면 갑자시가 되면 경술월 갑자일 갑자시가 되는 것이죠. 수가 이렇게 수를 쓴다라고는 했지만은 수가 자에 뿔을 둬서 이거 수가 너무 왕한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경금 자체가 목을 극하지는 못하고 금은 수를 생하게 되니 이거는 한습이 가중된다. 인중의 병어로서 조후해야 되는 그러한 용도로서 쓸 수가 있겠고요. 병인시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일적시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보고요. 병인시가 되면은, 자, 연의 임목, 그다음에 시의 임목을 이렇게 얻었죠. 이렇게 되게 되면 경금을 능히 간목에 쓸 수가 있겠고, 병화로서는 조우할 수 있습니다. 정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중의 정화를 가지고 경금을 단련하기는 조금 어렵게 되겠죠. 하지만 술월에 이렇게 금수가 세력이 있을 때 병화로서 조우하는 것만 가지고도 뭘 할 수 있다, 먹고 사는 것은 능히 해결할 수 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묘시 되게 되면 병화는 인중병화를 쓰는 것이고요. 정으로서는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쓰게 됩니다. 간목이 묘에 뿌리를 뒀고요. 그 다음에 인해도 뿌리를 뒀기 때문에 수가 임수가 굳이 투출하지 말고요. 경금정화, 원칙적으로 간목을 경금으로서 작벌하고 정화로서 경금을 단련하는 용도로 쓴다. 이거는 등이 간목이 인묘에 뿌리를 크게 뒀기 때문에 일간이 왕에서 경금정화를 쓸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묘라든가 인해 뿌리가 없었다 그러면은 임수로
임수정어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경건 만약 쓴다라고 하면 지지로 신금 정도 있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 정도가 되겠고요. 무진시 이렇게 되게 되면 요거는 자수하고 진하고 자진 합수가 되죠.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니 원래 수국이 형성돼야 되는데 요거는 신자가 빠져 있죠. 요 글자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반합이 됩니다. 그래서 수가 세력을 어느 정도 얻지만은 수월에 무토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임수를 어느 정도 절제할 수는 있다. 하지만 이렇게 되게 되면 수 금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사주가 좀 조후가 많이 틀어지게 되죠. 인중병으로서 조후할 수밖에 없는 사주 국세가 되는데 이것이 화우가 쓸 때 좋을지는 그거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게 되겠고요. 기사시 같은 경우에는 기사시 이렇게 되게 되면 사화를 얻었습니다. 그죠? 뭐 정화는 아니니까 뭐 경금이 수를 생하는 구조. 그냥 이거는 뭐냐면 간목이 어떤 용도가 크게 드러난다라기보다는 인중병화, 사중병화로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단순하게 조후하는 용도로서 쓰는 것이다 정도. 간목의 귀가 그렇게 크게 나타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경금 두 개가 있지만 이거 문제가 뭐냐? 좌우충이 된다라고 하는 거. 이 어떤 분들이 수월에 인호술 화공이 형성되는 것이니 좌우충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거는 좌우충이 되기 때문에 인호술 화국을 이룰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자, 임수의 기운, 임수의 뿌리가 좀 없어지는 것은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도 이거 뭐 간목이 인의 뿌리를 뒀기 때문에 충분히 경검을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은 요 오화를 못 쓰는 것은 조금 간목 일간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임신시라든가 개유시가 되면 한습이 매우 가중된다. 수월의 간목에 제 아무리 임수를 쓴다 하더라도 이건 필요 이상으로 금수가 너무 많은 것이니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서 사주 배합을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매우 필요하죠. 술월에서 예를 들어서 남자로 태어났다 그러면 해자축 북방술을 갈 때 간목이 얼어 죽을 수도 있겠죠. 물론 술중, 인중, 정화, 인중병화가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온이 된다 하더라도 임신시, 개유시가 됐을 때는 한습이 매우 가중되다가 대운이 이제 한목향양이라고 하죠. 차가운 나무는 어디로 간다? 한목향양이라고 해서 차가운 나무가 온기를 받았을 때 이때부터 발전을 하는 것이니 한목향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초년운이 조금은 불운하다 하더라도 이후 31살부터 좀 문제가 나아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자로 태어났을 때 항상 거쳐야 될 것 무신대운 인신충이 될 때 이때는 매우 좋지 못하고 당연히 정미대운 이후가 돼서 화의 기운이 좀 들어올 때 좋아지게 되는 것이니 남녀 불문하고 초년운 임신 개유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이제 입동이 지나서 태어날 때는 이제 갑술시가 되겠죠. 갑술시, 개해시가 되는데 이렇게 갑술시가 되게 되면은 자 간목이 또 투출되어 있고요. 임수가 이렇게 투출되어 있는 것은 술중 무토로서 임수를 어느 정도는 제방할 수 있다 정도 보지만은 역시나 경금으로서 간목을 작벌하지 못하고 이 사주 또한 단지보다 저 밑에 전문용어로 군대용어로 짱 박아 놓은 인중병화 하나 가지고 딱 보호해야 되는 것이니 매우 사주가 좀 옹색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을해실이 마찬가지고요. 이것도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거 자칫하면 인목만 아니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가 된다? 수다 목보 수범 목부 간목이 둥둥둥둥 떠내려가서 좋지 못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어떤 분들이 이걸 간목이 을목이 간목 보았으니 이것을 등락 개갑이라고 해서 좋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등락개갑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등락개갑은 일간이 을목이었을 때 을목일간이 약했을 때 간목을 보면 등락개갑이라고 해서 좋게 보지만 일간이 간목일 때는 을목 보면 득을 본다 손을 본다. 당연히 이거는 손해를 보는 겁니다. 을목은 여우고요. 간목이 예를 들어서 호랑이라고 하면 을목이 호랑이 탈을 쓰면은 호랑이 행세를 할 수는 있겠지만 호랑이가 여우 탈을 쓰고 여우 행세를 하면 도움이 될까요? 그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간목 일간 입장에서는 을목을 보게 되면 손해를 본다. 마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나무가 칡넝쿨을 얻게 되면 칡넝쿨은 득을 보지만 결국에 참나무는 칡넝쿨 때문에 죽게 된다. 그죠? 그래서 산에서 칡넝쿨이 퍼지게 되면 빨리 그 칡넝쿨을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간목은 참나무는 칡농구를 보면 손해를 본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오늘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오늘 입동이 되면서 월이 이렇게 바뀌었다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체적으로 이렇게 절기가 들어와서 월이 이렇게 바뀌는 데는 대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택일은 잘 하지 않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입동이 들어서 월이 바뀔 때는 저는 택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이때 태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사주가 진짜 좋다 그 정도 아니고서는 저는 이렇게 월이 바뀌는 때는 택일을 하지 않는다. 개인적인 그런 취향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